자, 오늘은 교과서 124쪽에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단원인데, 자, 일단 이제 기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제 기후라는 말이랑 기상이라는 말이랑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상이랑 기후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기상은 이제 하루하루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씨 하루하루의 날씨 있죠. 뭐 어제는 비 오고 오늘은 뭐 맑고 뭐 내일은 눈 오고 뭐 이런 거 이런 날씨 하루하루의 날씨를 이제 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우리 날씨 예보하는 데가 이제 기상청이죠. 기후청이라고 안 하고 기상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 있죠. 기후. 자, 기후는 뭐냐 그러면 기후는 이제 장시간 동안의 기상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장시간이 대략 몇 년이냐면 이제 대략 이제 보통 이제 30년을 이야기합니다. 30년. 30년 동안의 그 기상의 평균을 우리가 기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기후가 지금 변화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냐면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날까요? 자, 현재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덥다고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춥다고 히터 틀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화석 연료를 연소하다 보면은 공기 중에 CO2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가 커져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이런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후 변화 지구 기후 변화 원인 중에서 인위적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위적 요인이다. 인위적 사람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 요인이다 해서 인위적 요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았던 이제 과거에는 기후가 계속 안 변했을까요? 자, 기후가 계속 변했습니다. 기후는 계속 변했는데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엄청 추워가지고 지구 전체가 빙하로 덮인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후는 이제 인간 말고도 자연적으로도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요인들을 이제 기후 변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자연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요인. 자, 자연적 요인은 이제 크게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만약에 지구 바깥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봅니다. 지구 외적 요인. 뭐 예를 들면은 태양이 갑자기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올 테고 그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 바깥의 어떤 요인 때문에 기후 변했다 그러면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로 지구 내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기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요인을 우리가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은 뭐 예시를 하나 들면은 자, 만약에 뭐 큰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자, 화산이 폭발하면 이제 화산재가 대량으로 이제 공기 중 유입이 되는데 화산재가 공기 중에 많이 유입되면 태양빛이 지표면으로 잘 도달을 못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들 이걸 이제 살짝 정리했는데 자, 오늘은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25쪽으로 가면 기후 변화의 원인 해가지고 자연적 요인부터 나오는데 자, 오늘은 이제 자연적 요인 중에서 자, 지구 외적 요인 자, 지구 자, 여기다 이제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구 외적 요인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적 요인 이렇게 불러요. 천문학적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천문학적 요인.
자, 근데 이제 지구 외적 요인 하기 전에 자,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면 지구 공전 궤도랑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살짝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 자, 지구 공전 궤도를 좀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지구가 무엇을 공전하고 있냐면 이제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태양. 자, 태양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태양을 지구가 이제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지구가 움직이는 이 경로 있죠. 이걸 이제 지구 공전 궤도라고 하는데 이 공전 궤도가 정확하게 이제 원이 아니에요. 정확히 원. 자,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고 살짝 찌그러졌어요. 많이는 안 찌그러져 있고 조금 찌그러지긴 한데 자, 이런 찌그러진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 자,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는 원 궤도가 아니라 이제 타원 궤도로 돌고 있어요. 타원 궤도. 자, 그래서 이제 궤도를 이제 그려보면은 좀 이제 과장해서 많이 찌그러지게 좀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태양이 조금 약간 선생님이 이제 잘못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 태양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타원은 이제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초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초점 중에서 하나가 이제 태양인 거예요. 태양이 이제 위치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타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이제 타원에 대해서 그냥 배경지 좀 이야기하면 자, 일단 타원을 이제 어떻게 그리냐 이거 살짝 이렇게 도화지에다 만약에 타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목 같은 걸 이렇게 뭐 이제 앞정 이런 걸 이제 꽂아요. 자, 꽂고 자, 실을 자, 여기다 이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줄을 이제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펜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팽팽한 상태에서 팽팽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돌려요. 자, 돌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집니다. 타원. 자, 그래서 타원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여기 앞정 꽂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초점인 거예요. 초점. 자, 그래서 이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고 이제 타원의 이제 성질 살짝만 이야기하면 자, 타원은 이제 잡아봐요. 지금 보면 이 줄 있죠, 이 줄. 자, 실이 있는데 자, 이 실이 타원을 그리는 동안 막 늘어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 어떤 점 있잖아요,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있죠? 합이 다 일정해요. 이 점이든 이 초점이랑 두 개의 초점의 그 거리의 합 있죠? 거리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타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지구 공전 궤도는 이제 타원 궤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자, 지구가 이제 공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해요. 자, 지금 봐봐요. 자, 지금 선생님 이제 그림 위치에 이제 지구가 만약 위치했다. 그러면 요 지점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지구가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일점. 자, 그다음에 자, 지구가 여기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전을 할 텐데 자, 반시계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겠죠? 자, 그러다가 제일 멀 때는 언제냐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선생님이 이제 그린 이 지점. 자, 이 지점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제일 이제 멉니다.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일점의 반대말 원일점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 원일점.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원일점에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서 이제 근일점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근일점하고 원일점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자, 이 근일점하고 원일점 중에 하나가 북반구가 겨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름인 겁니다. 자,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지구가 이제 공전할 때 자전도 해요. 자전도 하는데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전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원일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었는데 계속 이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계절은 어떻게 따지냐면 자,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호주 있죠?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뭐 이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이제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해변에서 바다 물놀이 하면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북반구 남반구는 이제 계절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일단 이제 원일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일점. 자, 원일점에서 이제 북반구 남반구를 나눠 보면 자, 지금 여기 선생님 색칠하는 부분이 이제 북반구.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아래쪽이 이제 남반구일 텐데 자, 계절은 어떻게 따지냐면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구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뭐 한 요 정도 들어온다고 해봐요. 이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금 지구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만큼의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북반구 남반구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요만큼은 북반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금의 양은 자, 요만큼의 양은 남반구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 북반구로 많이 들어가니까 북반구가 이때 계절이 뭐냐면 여름이에요, 여름. 자, 원일점이지만 북반구에서는 여름인 겁니다. 반대로 남반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겠죠, 겨울. 계절이 반대니까. 자, 여긴 북반구 기준으로 이제 계절을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일점 이야기해볼게요, 근일점. 자, 근일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제 북반구 남반구 이제 나눠놓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들어올 텐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올 텐데 자, 이만큼의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남반구로는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자, 근데 북반구로는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 돼요, 겨울. 자, 근일점이지만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자, 태양이 지금 보면 여기서 근일점에서 가깝고 원일점에서 이제 먼데 사실 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선생님 아까 과장해서 그린다고 했죠. 자, 이 거리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절 변화를 일으킬 만큼 이게 그 에너지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이제 겨울하고 여름 따져봤는데 그럼 이제 봄하고 가을은 언제냐? 자, 요걸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구를 두 개 그릴 건데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가을이고 하나가 봄입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따질까요? 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겨울에 자, 여기 근일점에서 이제 겨울이죠, 북반구가.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지나면 겨울에도 시간이 지나면 자, 지구가 반시계 방향을 공전해서 이쪽에 위치할 거예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여기 칠한 여기. 자, 그러면 겨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뭐가 와요? 자, 계절이 뭐가 오냐면 봄이 오죠, 봄. 자, 봄이 옵니다, 봄. 자,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반구는 가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언제냐? 그러면 가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지구겠죠. 자, 아래쪽에 위치하면 가을이다. 자, 남반구는 봄인 거예요, 봄. 자, 그래서 계절 변화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이제 잠깐만,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고 만약에 빳빳하게 이게 서 있어요. 빳빳하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에. 자, 이때는 지구의 기온이 계절이 없고, 계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봄 그냥 계속 봄인 거예요. 봄. 계절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한번 이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125쪽의 이제 교과서의 첫 번째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그림.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세차 운동이죠.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이 나와 있는데, 자, 세차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팽이 갖고 논 적이 있나요? 팽이? 팽이.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팽이 많이 갖고 놀았는데, 팽이를 주제로 한 만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팽이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많이 갖고 놀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팽이 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제 팽이가 있는데, 팽이를 돌려보면은 이제 팽이가 계속 무한히 도는 건 아니죠? 무한히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죽는데, 죽을 때 그냥 툭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발악을 좀 하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약간 넘어질 듯 하면서 안 넘어지면서, 얘네들이 이 팽이의 회전축 있죠? 회전축이 이렇게 막 회전을 하면서 죽어요, 막.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팽이의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차 운동. 세차 운동. 자, 근데 지구 있잖아요, 지구. 지구도 보면은 지구도 이제 보면 이제 자전하고 있죠. 자전축 기준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 지구 자전축도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하고 있어요. 세차 운동. 자, 그래서 이 세차 운동,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이 시간이 몇 년이냐면, 자,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가 몇 년이냐면 26,000년이 걸립니다. 26,000년 주기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시간 규모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반대로 가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자, 몇 년 걸리는 거냐면 13,000 후면은 13,000년 후면은 자전축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제 그려놓은 요걸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현재 자, 이제 자, 타원 궤도에서, 자, 지구 공전 궤도에서 일단 이제 두 초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이고, 자, 그다음에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었죠. 겨울. 자,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라는 거. 그다음에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그러니까 여름이었죠. 여름. 자, 이런 상태인데, 자, 만약에 이게 현재고, 자,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3,000년 후로 갔어요. 자, 세차 운동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고 세차 운동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제 공전궤도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태양 위치도 똑같이 그릴게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13,000 후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자전축이 세차 운동 때문에 반대로 기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일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우는 거고, 근일점도 이제 반대로 기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지금,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원일점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원일점 같은 경우에 북반구가 원래 현재에는 이제 여름이었는데 계절이 뭘로 바뀌냐면 겨울로 바뀌어요. 겨울. 자, 그 다음에 근일점 보겠습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근일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겨울이었습니다. 현재는.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여기 이제 근일점이 뭐가 되냐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 자, 여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자, 13,000년 후에 자, 북반구의 영규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영규차가 뭔지는 알죠? 영규차가 뭐냐면 1년 중에 제일 뜨거운 날이랑 제일 추운 날, 그 기온 차 있죠? 기온 차, 제일 뜨거운 날이랑 제일 추운 날의 기온 차이, 그거를 이제 영규차라고 하는 거니까 영규차. 자, 영규차가 크냐 작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3,000년 후에는 북반구 영유차가 어떻게 변하냐? 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일단 자, 현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자, 현재 원일점부터 이야기해 보면, 자, 북반구가 지금 현재 여름인데, 여름 지금 보면 지구랑 태양 거리가 좀 멀죠.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조금 약간 덜 들어올 거예요. 여름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때 여름은 이제 이때 북반구 여름은 어떤 여름이냐면 조금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일점 볼게요. 근일점. 현재의 근일점 보면은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겨울은 좀 약간 거리가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때 겨울은 어떤 겨울이냐면 조금 따뜻한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3,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원일점에서 겨울인데 겨울의 거리가 좀 멀어요. 자, 그러면 현재보다 어떻게 되냐면 추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 자, 추운 겨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일점. 자, 원래 자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여름이 좀 이게 멀었어요. 자, 근데 여름이 이제 13,000원이면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름은 원래 더운데 더 더워졌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자, 겨울은 원래 추운데 더 추워졌어요. 자, 더 추워졌어요. 자, 그러면 영규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차가 영규차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북반구 영규차는 13,000원 후에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규차 따지면 되는 겁니다. 영규차 따지는 걸 잘하면 돼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남반구도 이제 따질 수 있는데, 자, 남반구는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영규차가 이제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반대 경향을 떠요, 이렇게. 북반구와 영규차, 이 세차 운동에서 북반구랑 남반구는 이제 영규차가 이제 반대 경향을 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그런지 한번 따져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이제 남반구는 쓸 텐데, 자, 일단 현재 원일점에서는 남반구가 계절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자, 근데 조금 이제 먼 겨울이죠. 자, 그러니까 약간은 추운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겨 이렇게 쓸게요. 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현재의 근일점 보겠습니다. 자, 현재 근일점에서는 이제 여름이긴 한데 조금 가까워요.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3,000원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일점부터 보겠습니다. 원일점. 자, 원일점은 일단 여름으로 바뀌는데, 자, 여름이 어떻게 되냐면 좀 멀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약간 시원한 여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일점 보겠습니다. 근일점은 이제 겨울로 바뀌는데, 겨울 같은 경우 좀 가까워요, 태양이랑. 자, 그러면 조금 따뜻한 겨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반구 같은 경우는 영규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0원 후에면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졌어요. 그럼 영규차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북반구랑 남반구랑 영규차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2번. 자, 교재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 변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구 자전축이 지금 현재 몇 도 기울어져 있냐면, 자, 몇 도 기울어져 있냐면, 자,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각도가 23.5도, 23.5도, 자,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하고 있어요. 자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하고 있는데, 자, 자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주기적으로도 변해요.
자,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제일 많이 기울었을 때가 몇 도냐면, 자, 제일 많이 기울였을 때가, 자, 지금 이때라고 하면, 자, 이 각도가 몇 도냐면 제일 많이 기울 때가 24.5도까지 이제 기울 수 있고, 제일 서 있을 때, 제일 기울기가 작을 때는 몇 도냐면, 자, 요 각도인데, 자, 요 각도가 제일 작을 때가 21.5도입니다. 자, 그래서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이 이제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제 주기는 몇 년이냐면 대략 한 4만 1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만 1000년 주기다. 자, 여기 주기는 숫자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엄청 길다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도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영규차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규차. 자, 24.5도일 때랑 21.5도 제일 서 있을 때 영규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잠깐 아까 전에 계절 변화 이야기하는데 잠깐 이야기할게요. 계절 변화. 자, 여기죠. 자,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계절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계절 변화 없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축은 기울면 기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계절 변화가 뚜렷해져요.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는 건데, 그러면 영규차가 어떻게 돼요? 많이 기울면 영규차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자, 많이 기울면 기울수록 계절 변화 뚜렷해지면서 영규차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5도일 때 기울기가 24.5도일 때가 영규차가 제일 커요. 북반구 남반구 할 거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반구나 남반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21.5도일 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 있죠. 자, 이때가 이제 영규차가 제일 작다. 자, 제일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여기서 자 3번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3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 3번. 자, 3번은 뭐냐면,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심률 변화. 자, 요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구 공전 궤도가 아까 전에 타원 궤도라고 이야기했죠. 타원 궤도. 자, 타원 궤도인데, 자, 이심률이라는 말 이제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이심률은 뭐냐면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이심률로 표현하는데, 이심률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찌그러진 정도가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이심률이 작아요. 자, 그러면 찌그러진 정도가 작다. 그러니까 이제 이심률이 작으면은 원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심률이 크다 그러면 많이 찌그러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지구 공전 궤도는 원에 가까운 상태예요. 원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원에 가까운 상태인데, 자,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원에 가까워질 거예요. 타원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심률이 커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심률이 작은 편인데 이제 커질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자, 일단 여기도 이제 타원 궤도예요. 타원 궤도. 현재도 이심률은 작지만 타원 궤도라서, 자, 두 초점 중에서 하나가 태양이 위치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근일점에서, 자,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는 여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 이제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로 가면,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미래로 가면 이심률이 커질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필기 좀 해놓겠습니다. 현재는 이심률 작은 상태. 자, 원궤도에 가깝다. 원궤도 가깝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미래에는 이제 20률이 커질 텐데 자 그러면 타원으로 많이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근일점은 어떻게 되냐면 근일점은 20률이 커지면 더 가까워져요.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요. 자 원일점 있죠? 원일점은 원래 멀었는데 더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궤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 있는 요 궤도로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찌그러진 상태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20률이 큰 상태다. 20률이 크다. 자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 봐봐요. 자 지금 지구 공전궤도 20률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 주기가 대략 몇 년이냐면 대략 한 10만 년 정도 걸립니다. 10만 년 주기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20률이 제일 작을 때에서 자 20률이 제일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갈 때까지가 몇 년 걸리는 거냐면 5만 년 걸리는 거예요. 5만 년.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20률이 커지면 자 20률이 커지면 계절 그 연교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자 북반구 연교차 남반구도 이제 따져볼 거예요. 남반구 자 연교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북반구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반구 같은 경우는 자 여름이 더 멀어져요. 자 여름이 더 멀어져요. 여름이 멀어지니까 이 여름은 어떤 여름이냐면 더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시원한 여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자 겨울은 더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이때는 더 따뜻한 겨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연교차가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죠. 연교차가 작다라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었어요. 자 겨울인데 더 멀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일점이 여름이었죠. 여름인데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 된다. 더운 여름. 자 그럼 연교차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는 커지겠구나.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경을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125쪽에 보면 가운데 그림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1, 2, 3번까지 했는데 자 이 1, 2, 3번은 누가 연구했냐면 이제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자 세르비아의 이제 천문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요인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지구의 과거에 이제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기후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빙하기랑 간빙기가 이 주기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세차 운동 주기 26,000년 주기, 자 그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류 변화 41,000년 주기, 그다음에 지구 공전궤도 20년 변화 자 10만 년 주기를 왔다 가는데 이런 주기를 우리가 이제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끝난 거 아니고 자 네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태양 활동이에요. 태양 활동. 잠시 자 그림을 제가 띄웠습니다. 자 태양 활동입니다. 맞아요. 네 번째. 자 태양 활동이 자 뭐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활발해져요. 갑자기. 자 활발해지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태양에서.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많이 도달할 텐데 그러면 그 시기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반대로 태양 활동이 좀 약간 떨어져요. 활동이 이제 활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살면서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에너지 제일 넘치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사춘기 시절에 이제 사고도 뭐 보통 이제 뭐 한 번씩은 이제 치는데, 사춘기 시절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얼굴에 뭐가 나나요? 자, 얼굴에 뭐가 나냐면 여드름이 좀 납니다. 여드름이 나는데, 태양도 그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여드름이 나요. 여드름. 자, 그 여드름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나요? 요거입니다. 요거 흑점 있죠? 흑점. 저기 약간 검은검은한 거 보이나요? 자, 이런 게 이제 태양 흑점인데, 이 흑점이 언제 나는 거냐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 나듯이 태양도 이런 식으로 이제 흑점이 생깁니다. 활동이 활발할 때. 자,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수가 늘어나요. 흑점수가 늘어난다. 자, 반대로 자, 태양 활동이 만약 줄어든다 그러면 흑점수가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과거에 태양 활동이 활발했는지 혹은 이제 활발하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뭘 분석하면 되냐면 흑점수를 분석하면 돼요. 흑점수. 자, 그래서 흑점수가 약간 많은 시기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활발했고 지구 평균 기온이 좀 살짝 높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과거에 이제 흑점수가 적은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좀 적고 지구 평균 기온이 좀 낮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실제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이 그림은 이제 125쪽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자, 흑점수, 자, 연도별로 지금 현재 연도별로 흑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그래프 좀 특징을 보면 약간 이 지그재그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거는 뭐냐면 태양이 이제 11년 주기로 이 흑점수가 많아졌다 적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그냥 이 끝을 이제 연결한 이런 선, 자, 이 경향을 보면 돼요. 경향. 자, 이런 이제 경향을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런 이제 그래프에서 자, 보면은 흑점수가 유난히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자,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 자, 이 시기 대략 한 1660년도부터 한 1700년도 사이. 자, 요 사이에 흑점수가 매우 없어요. 흑점수가 매우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흑점수가 매우 없다는 거는 이때 이제 태양 활동이 적었다는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태양 활동 적었으면은 자, 지구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지구 평균 기온이 매우 낮았다고 해요.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작물들이 안 자라가지고 이 시기에 기근으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책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되게 이제 흉년도 많이 들고 곡식도 많이 없고 막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마녀 사냥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책에 많이 서술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이랑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있죠, 이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빙하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소빙하기. 빙하기 있는데 약한 빙하기. 이제 많이 그렇다고 막 엄청 추운 빙하기는 아니고 작은 빙하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흑점수가 자, 이거 보면은 언제 맞냐면, 자, 최근 볼게요. 최근 보니까 태양 흑점수가 좀 많죠. 자, 그래서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태양 활동이 좀 약간 활발하구나. 활발. 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 약간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자,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어떤 거 풀어보냐면 문제 이제 페이지 135쪽에 보면 6번 문제 있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풀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은 오늘 수업 내용 잘 들었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디귿 보기가 조금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만 이야기할게요.
자, 세차 운동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차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북극성 얘기가 나와요. 북극성. 북극성이 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자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북극성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죠. 북쪽에 있는 별이다. 자, 그게 북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별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별이냐면 이 자전축 있죠, 자전축. 자전축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별이 하나 보여요, 별. 자, 이 별 있죠. 이 별을 우리가 북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극성. 자, 북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세차 운동을 하게 되면, 자, 봐봐요. 자, 세차 운동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계 방향으로 뭐 아까 전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는데, 세차 운동을 하면 자전축이 이제 바뀌어요. 자, 반대로 만약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 북극성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차 운동해서 13,000년 후면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이 바뀌는데, 그럼 여기 있던 북극성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될까요? 자, 아니겠죠? 자, 아닙니다. 자, 아니고 이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시기에 이 위치에 위치하는 어떤 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시기에는 이 위치에 있는 게 이제 북극성인 겁니다. 북극성. 자, 그래서 북극성이 보이는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맞는 복인 거죠. 자, 디귿은 이제 맞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은 북극성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